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컴퓨팅 사고력 담당 교수 전영필입니다. 오늘은 컴퓨팅 사고력 첫 시간으로 컴퓨팅 사고력의 학습 목표와 그 다음에 컴퓨팅 사고력 강의를 진행하기 위한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프로그래밍 언어 소개, 그리고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의 환경 설정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습 목표에 여러 가지가 써 있는데요. 일단 여기에 있는 그 학습 목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팅 사고력이란 문제의 체계적인 분석 및 정립, 그리고 문제의 해와 관련된 일련의 사고 과정이다. 여기서 문제의 해란 정보 처리기가 실행하여 답을 효과적으로 구할 수 있는 양식으로 표현된 것을 의미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네, 굉장히 복잡하게 사용이 되어 있죠. 요거를 우리가 좀 알기 쉽게 이해하는 용어로 설명을 하자면은,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사고방식이 있죠. 근데 컴퓨터도 사람처럼 생각을 해요. 하는 척 하는 거죠. 근데 컴퓨터가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사고하고 해결하는 거는 사람이 생각하는 거랑은 약간 좀 다른 방법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런 그 문제를 처리를 하려면은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야 되고,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할 때에 우리 사람이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가 처리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이번 컴퓨팅 사고력의 학습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진행을 할 때에 일단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 언어를 통해서 컴퓨팅 사고력을 우리가 학습을 할 거고, 그래서 이 언어에 대한 기본 문법을 익히고 또 이 파이썬 언어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본 그 코스의 과정의 학습 목표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이 컴퓨팅 사고력의 그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회에 진출하거나 할 때에 전공 분야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할 텐데, 그때 이 컴퓨터를 얼마나 잘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이 그 전체 컴퓨팅 사고력의 학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 강의 계획은 전체 10개의 이 챕터로 되어 있고요. 오늘은 첫 시간으로 파이썬에 대한 소개와 설치 부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컴퓨팅 사고력 진행을 하기 전에 전체적인 수행 과정은 이렇고요. 먼저 우리가 이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컴퓨터가 어떤 것이며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컴퓨터들이 존재하고 있죠. 일단 우리가 여러분들 실습할 때 앞에 놓여 있는 PC,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휴대하고 있는 스마트폰,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누가 봐도 컴퓨터다 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그거 외에 물론 이제 태블릿도 있고요. TV, 자동차, 세탁기, 이런 전자기기 안에 보면은 요즘은 이제 스마트 TV, 스마트 카 또는 스마트 가전 해서 스마트라는 이름을 붙여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컴퓨터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전자기기에 그 내장되어 있는 그런 컴퓨터를 우리는 인빌리드 컴퓨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요즘에는 전기가 흐르는 제품에는 대부분 다 컴퓨터가 들어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만큼 이 컴퓨터가 널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 중에서 요런 모양 있죠? 전자계산기 또는 캘큘레이터라고 합니다. 이 캘큘레이터를 사용하면은 우리가 쉽게 어떤 숫자, 그러니까 산술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23 더하기 456, 그리고 엔터키를 치면은 579, 이렇게 답이 금방 나오죠. 그러면은 이 전자계산기는 우리가 컴퓨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컴퓨터가 아닐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 전자계산기 캘큘레이터를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컴퓨터 또는 계산기가 되죠. 그러면 당연히 컴퓨터가 돼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이 컴퓨터의 개념은 어디서 출발하냐 하면은 1930년, 40년대에 폰 노이만이라는 수학자가 프로그래밍 저장형 컴퓨터라는 개념을 정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실질적으로 우리가 컴퓨터라고 얘기하는 거는 대부분 다 이 프로그램 저장형 컴퓨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프로그램 저장형 컴퓨터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캘큘레이터가 분명히 어떤 산술 계산을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잘 해줍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단순한 계산이 아니고 굉장히 복잡한 계산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분 문제를 푼다든가 그러면은 미분 문제를 한 번에 푸는 게 아니라 수학적인 어떤 공식에 의해서
미분 문제를 수많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의 사칙 연산으로 변환을 해서 복잡하게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단계를 거치게 돼요. 근데 캘큘레이터를 통해서 그런 복잡한 미분 문제를 풀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많은 우리가 키보드를 자판을 쳐야 되고, 또 그게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항상 머릿속에 담고 있거나 어디 따로 기록을 해서 그거를 보고 우리가 캘큘레이터를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여러 단계 복잡한 계산하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은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컴퓨터에서 그 얘기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컴퓨터에 명령을 주는데 여러 개의 명령을 모아서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순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 프로그램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이 프로그램 자체도 데이터와 함께 컴퓨터 메모리 내부에 저장이 된다는 그런 개념이 바로 이 프로그램 저장형 컴퓨터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저장형 컴퓨터가 되면은 여기에 복잡한 프로그램을 한 번만 만들어서 저장을 시켜 놓으면은 나중에 그런 목적의 어떤 문제 해결을 할 때에 일일이 그 문제에 대한 명령어를 컴퓨터에 일일이 입력하는 게 아니라 그 프로그램 이름만 호출하면은 바로 그 명령이 전체가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컴퓨터가 이런 계산을 하게 되는데 과연 이 컴퓨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컴퓨터는 단순한 계산을 엄청 빠르게 정확하게 처리합니다. 근데 이 단순한 계산, 사실 컴퓨터가 계산하는 거 보면 굉장히 복잡한 계산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뭐 기상 관측 예보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양의 굉장히 복잡한 계산들을 합니다. 근데 왜 단순한 계산만을 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실상 컴퓨터는 우리 사람은 예를 들어서 사칙 연산 그리고 숫자를 사용하는 것도 십진수 개념을 사용해서 그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근데 컴퓨터는 십진수 사용도 못하고 사칙 연산을 전체적으로 사용을 못합니다. 컴퓨터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진수, 0 아니면 1, 이게 디지털이죠. 이런 0이나 1로 이루어진 숫자만을 계산할 수가 있고, 또 그 계산을 할 때의 사칙 연산에 대해서도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다 하는 게 아니라 덧셈밖에 못해요. 그러면 그 단순한 어떤 이진수를 가지고 덧셈밖에 못하는 컴퓨터가 어떻게 그렇게 복잡한 계산을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컴퓨터가 우리가 수학적인 어떤 이론으로 봤을 때에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런 것들을 덧셈으로 다 변환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빼기는 그 숫자의 보수를 취하면은 덧셈으로 전환할 수가 있고, 곱셈이라는 거는 같은 숫자를 여러 번 더하는 거죠. 그리고 나눗셈은 어떤 큰 수에서 일정한 수를 반복적으로 빼는 그 계산이 나눗셈이고, 그래서 그런 어떤 수학적인 이론으로 나머지 계산 연산들을 전부 다 덧셈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단순해지겠죠. 대신 계산량은 많아져요. 근데 문제는 컴퓨터는 그 계산을 엄청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빠르냐면은 우리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제 간단하게 어떤 10자리 수의 덧셈을 한다라고 하면은 덧셈을 한번 계산할 때 얼마나 걸릴까요? 물론 뭐 딱 하면 암산으로 한 1초 내에 그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암만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1초에 한 계산을 한 3개 아니면 5개 정도 그 정도 계산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 정도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컴퓨터는 단순한 계산이지만 그 단순한 계산을 1초에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느냐, 요거를 나타내는 지표가 우리가 컴퓨터 스펙에서 보면은 CPU의 클락 스피드라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컴퓨터의 클락 스피드는 뭐 1.8GHz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1.8GHz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1초 안에 컴퓨터가 단순한 계산이지만 1.8기가 개수만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1.8기가라는 거는, 기가라는 단위는 굉장히 큰 단위죠. 그러니까 1의 1000배가 키로고 키로의 1000배가 메가입니다. 그 메가는 그 단위로 얘기하면 100만 단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1000배를 한 게 기가예요. 그럼 기가면은 10억 정도의 단위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 1.8기가라는 거는 18억 개의 계산을 한다는 얘기죠. 그만큼 빠르게 계산을 하기 때문에 컴퓨터가 굉장히 복잡한 계산을 단순한 계산으로 변환해서 굉장히 많은 양으로 만들지만 그 계산을 사람보다 훨씬 빠르게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그런 특징들을 사람이 유효적절하게 잘 이용을 하면은 사람이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처리를 해야 될 문제를 컴퓨터를 사용해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순식간에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와 더불어 컴퓨터의 특징은 잊어먹지 않는 엄청 큰 기억 용량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엄청나게 큰 기억 용량이라는 거는 이것도 우리가 사용하는 그 PC나 그 스마트폰을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사용하는 컴퓨터에 그 하드디스크가 그 용량이 얼마냐라고 얘기를 할 때에 보통 요즘 이제 사용하는 게 작게는 120기가에서 뭐 256기가 또는 512기가 1TB까지 사용을 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256기가의 하드디스크가 있다라고 가정을 할 때에 그 256기가의 하드디스크가 얼마나 큰 용량이냐 이런 거를 또 따져보면은 그 굉장히 큰 어떤 분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256기가에 담을 수 있는 데이터 용량을 따져보면은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 한 50년 동안 그 국내에서 발간된 일간지 신문들 있죠. 그 신문의 텍스트와 뭐 이미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 신문의 50년치 분량을 전체 신문을 다 담고도 남을 정도의 용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만큼 그 컴퓨터의 메모리 용량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큰 메모리 용량의 특징을 이용해서 요즘 구글이라든가 이런 데서 빅데이터 처리, 뭐 머신러닝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전 세계에 있는 어떤 그 인간들의 생활 패턴이라든가 또는 어떤 관습들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데 활용을 해서 굉장히 많은 생산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게 컴퓨터가 엄청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이 특징, 그리고 엄청나게 큰 용량의 기억 공간 이런 것들에 대한 특징을 이용해서 그런 것들을 처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컴퓨터가 아무리 빠르게 계산하고 많은 용량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컴퓨터의 하드웨어만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러한 그 빠른 그 능력을 가진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래밍이라는 거는 컴퓨터가 주어진 순서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순서를 기술한 어떤 문서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그 내용을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컴퓨터가 동작을 하고 그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컴퓨터에서는 그 프로그램 언어라는 게 있어요. 마치 우리 사람이 대화를 할 때에 우리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하죠. 마찬가지로 컴퓨터하고 대화를 하려면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래밍 언어는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도 각 나라마다 다르고 굉장히 많은 종류의 언어가 있듯이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도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언어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우리는 파이썬이라는 그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서 그 한 학기 동안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이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뒤에 더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그 컴퓨터를 처음 접하는 사람이 컴퓨터의 특징을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나름대로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 지원하는 라이브러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굉장히 많은 그 분야의 그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연결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언어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 컴퓨터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가 한번 좀 살펴보면은 컴퓨터의 프로그램은 컴퓨터의 핵심 부분으로서 컴퓨터에 저장되어서 컴퓨터를 작동시키는 컴퓨터 명령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어렵게 느낄 수가 있는데 일단 여기 있는 이 그림을 한번 보죠. 여기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이게 바로 어떤 일을 처리하기 위한 간단한 형태의 프로그램의 한 예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배우기도 전에 제가 이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얼마나 쉬운지 또 우리가 한번 해볼 만한 게 아닌가 이런 걸 한번 느껴보기 위해서 제가 보여주는 겁니다. 자, 보시죠. 이 프로그램은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 언어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보면은 프로그램을 한번 봅시다. 여기 def, def 이런 게 써 있고 그 다음에 pip, 뭐 a, b 이런 것들이 써 있어요. 근데 보니까 이게 while, 이 while은 뭐예요? 영어 단어 while 아시죠? 그런 영어 단어도 중간중간에 들어있어요. print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프로그램 언어라는 거는 컴퓨터가 알아듣는 언어지만 굉장히 어려운 언어는 아니고 마치 우리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하고 굉장히 흡사한, 유사하게 만들어서 이거를 컴퓨터가 실행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연결시켜주는 형태의 프로그램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그 프로그램이지만 이거는 피보나치 오더를 구하는 프로그램이에요. 피보나치 오더가 뭔지 아시죠? 수학 시간에, 우리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전부 다 배운 내용이고, 피보나치 오더라는 거는 0, 1부터 시작해서 어떤 임의의 순서에 있는 숫자는 그 앞에 나온 두 개의 숫자를 합친 게 그 다음 순서의 숫자가 되는 그런 오더를 피보나치 오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게 결과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0, 1, 1,
앞에 11 합해서 2, 그 다음에 12 합해서 3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오더가 올라가는 이런 오더를 피보나치 오더라고 합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은 이런 피보나치 오더가 자동으로 이렇게 딱 만들어져서 출력이 돼요. 그런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기 diff라는 거는 그냥 기호가 아니고 define을 줄여서 이렇게 쓴 겁니다. 그리고 pb라는 거는 피보나치 오더를 줄여서 pb라고 이름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n이라는 거는 어떤 피보나치 오더를 얼마까지, 숫자 얼마까지 구하느냐, 요거를 정의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a, b는 0, 1이라고 한 거는 피보나치 오더에 처음 시작하는 이런 초기치를 숫자를 준 거고, while이라는 거는 영어의 while 의미와 거의 유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while은 뭐뭐 하는 동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뒤에 보면은 a라는 요 값이 n이라는 값, 처음에 숫자가 주어진 것보다 숫자가 더 작으면은, 즉 다시 말해서 이 프로그램은 0부터 시작해서 n까지 사이에 있는 피보나치 오더를 구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n을 넘어가면 안 되니까 n보다 작으면은 계속 이거를 실행을 하는 겁니다. n보다 작으면은 앞에 있는 0부터 시작해서 피보나치 오더를 출력을 하고, 그 다음 오더를 만들 때에 뒤에 있는 b는 앞으로 당겨서 a로 만들고, 그 다음에 a하고 b를 합친 거를 그 다음에 나오는 요 b 순서로 할당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를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피보나치 오더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동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영어 단어를 어느 정도 알고 여기에 대한 규칙 몇 가지를 알면은 프로그램 하는 게 크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이 문법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우리가 프로그램을 활용하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프로그램이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 컴퓨터가 실행하는 프로그램은 저런 프로그램을 직접 실행하지는 않고, 컴퓨터는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했듯이 0과 1로 이루어진 이진수, 이런 단순한 숫자만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도 영어 단어로 주면 컴퓨터는 알아듣지 못하고 0과 1로 이루어진 어떤 기계어라고 하는 암호화된 어떤 형태로 전달을 해줘야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 프로그램 언어를 사용하는데, 프로그램 언어는 그러면은 뭐냐? 이 프로그램 언어는 우리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와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서 그 프로그램 언어를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기계어로 다시 변환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사실은 변환하는 소프트웨어죠. 그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기계어를 변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에서 실행을 시켜주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살펴보면은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 언어는 기계어 형태로 되어 있고, 마치 프로그램은 이런 식의 어떤 암호 코드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사람이 이거를 보고 직접 프로그램 하려면은 암호 해독하는 정도의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렵죠. 근데 이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프로그램 언어라는 거를 만들었고, 이 프로그램 언어라는 것도 하나의 소프트웨어 환경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언어는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영어와 유사한 형태로 프로그램 언어를 만들고, 이 프로그램 언어를 컴퓨터에서 실행하기 위해서 이거를 실행할 수 있는 기계어로 번역을 하게 돼요. 근데 번역하는 거를 컴파일러 또는 인터프리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컴파일러 인터프리터 또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입력이 돼서 이게 변환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전체 과정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해당되는 게 컴퓨터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예를 들면은 아마 이제 많이 들어본 프로그램 언어가 C, C++ 또는 자바 이런 것들이 있고, 이 외에도 R, 포트란, 코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 이제 파이썬이라고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그런 프로그램 언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루는 거는 이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 언어입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언어를 한 가지만 두면은 우리 사람이 생각할 때에 하나만 배우면 다 사용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쉽게 사용할 수 있는데, 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언어가 존재를 하는가? 그거는 프로그램 언어마다 우리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도 어떤 특정 언어는 시적인 감각을 표현하기 좋게 돼 있고, 또 어떤 언어는 의사 전달을 명확하게 할 수 있고, 이런 식의 특징이 있듯이 이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도 간단한 어떤 초보적인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편하게 되어 있는 프로그램 언어, 또는 시스템의 이런 컴파일러도 아까 프로그램이라 그랬는데, 이런 컴파일러처럼 기기의 세부적인 내용을 다루는 어떤 복잡한 처리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 언어에 맞는 언어,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은 C나 C++ 등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특성 목적에 맞게끔 프로그램 언어가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언어가 설계가 되어 있고, 그 중에 일반적으로 쉬우면서도 굉장히 파워풀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이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파이썬 프로그램 언어를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파이썬 프로그램 언어가 그러면 어떤 언어인지 이런 특징을 살펴보면은, 일단 문법도 쉽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서 초보자가 잘 사용할 수 있고,
또한 라이브러리들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 이제 그 4차 산업 대비해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분야 중에서 인공지능 분야가 이슈가 되고 있고, 거기에 나오는 게 빅데이터, 머신러닝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머신러닝의 대표적인 이제 알고리즘이 구글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텐서프로라는 어떤 툴이 있어요. 근데 그 툴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 언어를 통하면은 파이썬의 라이브러리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파이썬을 사용하면은 텐서프로의 기능을 쉽게 불러다가 우리가 데이터만 주면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이제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 언어가 라이브러리도 많고, 또 그래픽을 사용해서 쉽게 어떤 그림을 그린다든가 프로그램을 표현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 언어는 공개 소프트웨어입니다. 공개 소프트웨어라는 거는 이 파이썬 프로그램의 소스를 공개해서 누구나 그 소스를 보고 거기에 어떤 참여를 해서 컨트리뷰션도 할 수 있고, 또한 이 파이썬 프로그램 언어를 사용할 때에 무료로 다운받아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파이썬 프로그램 언어는 1991년에 기도반 로썸이라는 사람이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그 윈도우뿐만 아니라 매킨토시라든가 유닉스, 리눅스 버전에서도 파이썬을 실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의 버전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최근에 나와 있는 최근 버전은 버전 3 계열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썬 프로그램 언어는 컴퓨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환경으로 구축이 되는데, 어떤 부분을 포함하냐면은 앞에서 봤듯이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 언어가 있죠. 이 프로그램 언어는 요거는 파이썬 프로그램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파이썬 프로그램에 포함된 거는 이 파이썬 프로그램 언어를 우리가 직접 편집하고 뭐 수정할 수 있는 그런 파이썬 프로그램 편집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파이썬 프로그램만 가지고는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컴퓨터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기계어로 변환을 해주고 실행을 해야 되는데, 이 프로그램 언어를 기계어로 변환해주는 이 컴파일러 기능까지 파이썬 프로그램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파이썬 프로그램만 설치를 하면은 우리는 마치 PC가 기계어만 실행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영어와 가까운 파이썬 프로그램을 직접 실행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는 이 파이썬 프로그램만 편집하고 실행을 시켜주면은 파이썬 프로그램 환경에 의해서 자동으로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기계어로 변환하고 또 실행해서 결과를 알려주는 그런 부분까지 전부 다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럼 이 파이썬 프로그램을 우리가 사용하려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노트북이나 PC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PC에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파이썬 프로그램을 여러 종류의 PC에 설치할 수 있지만, 일단 기준을 윈도우 10이라는 OS가 설치되어 있는 PC에 설치하는 것을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윈도우가 아니고 다른 버전의 컴퓨터라고 하더라도 설치하는 방법이 비슷하고 자세하게 안내가 되기 때문에 그 안내를 쫓아서 하면은 쉽게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은 파이썬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거를 뭐 돈을 주고 구입하는 게 아니라 아까 공개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무료로 설치를 할 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의 웹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설치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파이썬이 현재까지 나와 있는 가장 최신 버전은 3.8 버전이 나와 있고요. 이 3.8 버전을 포함해서 파이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 웹사이트가 python.org라는 웹사이트예요. 그래서 python.org라는 웹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다운로드 부분으로 들어가면은 보는 바와 같이 이런 모양의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화면에서 이 다운로드의 오른쪽에 보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윈도우용 최신 버전이 이렇게 클릭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딱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하면은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다운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운을 받으면은 마치 여러분들이 PC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설치해 봤죠. 예를 들어 동영상을 편하게 보기 위해서 곰 플레이어라든가 아니면 어떤 영화를 보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죠. 그런 프로그램들을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다운받으면은 설치를 하고 거기 안내에 따라서 설치를 하면은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죠. 마찬가지로 이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 언어도 이거를 클릭한 다음에 지시에 따라서 계속 설치를 하면은 그대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설치하는 화면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의 어떤 웹브라우저가 있을 때 이 웹브라우저에 우리는 python.org 이 부분을 접속해서 엔터를 하면은 이와 같이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화면에 다운로드 부분으로 가면은 이 화면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그런 화면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서 파이썬 3.8 이거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다운받을 위치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치에 저장하면은
다운을 받죠. 다운을 받아서 여기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장받은 거를 클릭하면은 이제 설치 프로그램이 나오게 돼요. 그럼 그 설치 프로그램을 따라가면서 설치를 해주면은 프로그램이 그 노트북에 우리 PC에 설치가 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 도구를 실행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파이썬 프로그램은 시작 프로그램, 그러니까 윈도우의 그 시작 프로그램을 누르면은 여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그 영문자 P에 해당되는 이 파이썬을 찾아가면은, 이거는 제가 예전에 설치한 거기 때문에 3.6으로 나오는데 최신 버전을 설치하면 3.8로 나옵니다. 근데 여기 있는 내용은 비슷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크게 여기 보면은 4개의 프로그램이 보이게 되고, 이 중에 그 밑에 2개는 이제 파이썬에 관련된 사용 방법, 매뉴얼하고 다큐멘트, 도움말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필요할 때 참고를 하시면 되고, 우리가 주로 사용할 프로그램은 위에 있는 요 2개의 프로그램입니다. 위에 보면은 IDLE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이거는 인티그레이티드 디벨롭먼트 러닝 인바이러먼트에서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한 전체적인 환경을 툴화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파이썬 3.6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파이썬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 파이썬을 실행해 주는 어떤 쉘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 쉘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이 쉘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파이썬 프로그램을 편집하고 수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그런 기능까지 포함된 게 이 IDLE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IDLE 프로그램 하나만 사용하면은 파이썬의 대부분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IDLE 프로그램은 그 바탕화면에 프로그램 설치할 때 옵션에 따라서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만들어져 있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만들어져 있지 않다면은 우리가 이거를 마우스를 클릭해서 바탕화면을 끌어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파이썬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은 우리가 이제 파이썬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럼 이 실행한 상태에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 단계를 우리가 한번 어떻게 하는지 한번 쫓아가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여기서 이제 파이썬 프로그램을 실행을 했고요. 실행해서 설치를 하면은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안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 만들어졌을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 시작 프로그램을 보면은 여기에 설치된 프로그램들이 쭉 나오고요. 파이썬이니까 알파벳으로 P 부분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파이썬 3.7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IDLE라는 것을 클릭해서 바탕화면으로 이렇게 끌어냅니다. 그럼 여기 아이콘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이 설치가 된 거예요. 그럼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사용을 하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너무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일단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죠. 실행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화면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 모드에서는 파이썬 프로그램을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이 우리가 기계어로 되어 있지만 우리 사람이 사용하는 프로그램 언어는 사람의 사용하는 언어와 비슷하다고 그랬죠. 일단 간단하게 한번 우리 안 배웠지만 그냥 쉽게 한번 계산하는 거 한번 더 볼까요? 그래서 12 더하기 5 하면은 17 이렇게 바로 결과가 나와요. 물론 이제 캘큘레이터에서 하는 수준이겠지만, 근데 컴퓨터가 계산을 엄청 빠르게 한다고 그랬죠. 단순한 계산이지만 좀 복잡한 계산 한번 해볼까요? 123 더하기 356 곱하기 203 빼기 1. 우리 사람이 하면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컴퓨터는 순식간에 답이 나와요. 굉장히 빠르죠. 훨씬 더 복잡한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자릿수가 이 정도 자릿수 되면은 이게 얼마예요? 우리는 거의 세지도 못할 정도의 숫자죠. 여기에 곱하기 이 정도 숫자를 곱해요. 그럼 얼마나 복잡한 계산일까요?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 순식간에 답이 나와버려요. 이렇게 빠르게. 이것뿐만 아니라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숫자를 하더라도 컴퓨터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적인 계산을 하고, 컴퓨터가 이런 계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배워가겠지만 점점 더 복잡한 과정을 거쳐가면은 어떤 계산된 결과를 이런 식으로 프린트해서 출력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어떤 영문 이름이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에 12 더하기 3 하면은 이런 식으로 answer is 12 더하기 3 결과 15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앞에서 제가 설명할 때에 이 파이썬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하나하나 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이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이 된다 그랬죠. 근데 요거는 프로그램이 저장된 건 아니고 한 줄 한 줄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 개의 명령을 묶어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저장하고자 할 때에 어떤 식으로 하는가, 그 기능을 이 파이썬 프로그램에서 간단한 모양, 형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3개의 숫자를 더해서 거기에 대한 합과, 그러니까 썸과 평균을 구해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그러면은 실제 우리가 하면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만약에 10 더하기 20 더하기 30의 합은 얼마냐 하면은 60이죠. 그리고 평균은 하면은 10 더하기 20 더하기 30 잘못됐네요. 더하기 30 해서 이거 전체를 괄호로 해서 먼저 계산을 하고, 그리고 이거를 3으로 나누면은 평균이 되겠죠. 가로를 잘못 쳤네요. 이런 식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은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하겠지만 컴퓨터의 문법은 아주 정확하게 기술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 사람은 말을 할 때 설사 문법이 좀 틀리게 얘기를 하더라도 알아듣는 사람이 제대로 이 의미를 잘못 얘기했구나 그러고 이제 제대로 이해를 하고 알아듣죠. 근데 컴퓨터는 문법이 조금이라도 틀리면은 점 하나로 틀리게 찍으면은 컴퓨터가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에러가 나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기술을 해줘야지 그 기술된 내용에 의해서 정확하게 계산을 하지, 애매하게 표현이 되면은 컴퓨터가 그 애매한 표현을 잘못 이해해서 프로그램하는 사람의 의도와 다르게 컴퓨터가 동작을 해버리면은 굉장히 심각한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원자력 발전소 같은데 프로그램을 작동하는데 프로그램이 애매하게 돼 있어서 컴퓨터가 좀 다른 방향으로 작동을 하게 되면은 원전이 폭발한다든가 이런 어떤 대형 인재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는 명확한 문법을 가지고 정확하게 기술을 해주도록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정확하게 기술을 해서 3개를 더하고 3으로 나누는, 여기서 보면은 나누기라는 게 원래 수학의 나누기 기호가 따로 있는데 우리 키보드 자판에 보면은 나누기 캐릭터가 없어요. 그래서 키보드 자판에 있는 거를 가지고 나누기를 대용하기 위해서 슬래시라는 거를 나누기 기호로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사용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은 3개를 더해서 3으로 나눈 20.0이라는 평균 값을 구해주게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합과 나누기를 둘 다 구하려면은 더하기 따로 해야 되고 나누기 따로 해야 되고 2번의 명령을 사용해야 되죠. 근데 이거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형태로 해주는 게 프로그램 형태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프로그램 형태로 만드는 거는 여기 이 파일 메뉴에 뉴 파일을 선택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새로운 편집키가 뜨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프로그램을 편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프로그램 편집하는 거는 우리가 마치 여러분들 리포트 할 때에 워드 프로세서, 아리앙그이나 MS 워드 사용하게 되죠. 그런 식으로 워드프레스에서 사용하듯이 여기서 비슷하게 편집을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숫자의 합과 평균을 구하겠다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자세히 배우겠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20 더하기 30 더하기 40을 썸에다가 할당을 하고 여기서 엔터 치면은 계산이 안 돼요. 이거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러 줄의 프로그램을 하나의 파일로 만드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평균을 구하려면은 에버리지는 썸 나누기 3 이런 식으로 하면은 평균이 구해지고요. 이때까지도 아무런 결과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 결과를 출력하려면은 프린트해서 썸하고 에버리지를 출력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게 프로그램의 구조입니다.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여기에서 이 프로그램을 수정할 수도 있어요. 이게 3이 아니라 4개였으면은 4로 바꿔야 되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수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편집한 프로그램을 저장할 수도 있어요. 여기 메뉴에 보면은 뉴 파일, 오픈, 그 다음에 세이브 해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보던 것들이죠. 워드 프로세서에서도 보면은 새 파일 또는 파일 저장하기, 새 이름으로 이런 것들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을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저장을 하면은 워드프레스 저장하듯이 똑같이 나오게 되고 여기서 내가 원하는 어떤 폴더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문서 파일에 저장을 한번 해보죠. 그 문서 파일에 내가 예를 들어서 ABC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다. 그러면은 ABC라는 이름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파일을
여기서 오픈해서 읽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ABC 하면 여기 저장이 되어 있죠. 이거를 읽어오면은 이와 똑같은 파일을 다시 읽어와서 새로 편집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여기서 편집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에디트 메뉴도 보면은 컷, 카피, 페이스트 뭐 이런 것들도 언두, 리드 같은 게 전부 다 워드프레스에 있는 그런 메뉴하고 굉장히 유사한 형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워드프레스와 다른 점이,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면은 런이라는 프로그램 메뉴를 선택하고 여기에 런 모듈이라는 걸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프로그램이 실행이 돼요.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실행하면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하면은 우리가 프로그램 한 거는 20, 30, 40을 더한 합과 평균을 구해서 두 개를 출력하는 거였죠. 그럼 요거 세 개의 합, 요 썸에 해당되는 게 90이 출력된 거고, 3으로 나눈 평균은 30.0이 출력이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프로그램이 동작을 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한 학기 동안 배우게 되는 프로그램은 주로 이 파이썬 쉘, 요 모드에서는 우리가 간단하게 파이썬의 어떤 세부적인 문법이나 규칙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 목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게 되고, 여기에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은 우리가 실제로 주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 그런 파이썬 프로그램 편집기입니다. 이 편집기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여러 줄로 구성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이거를 실행해서 결과를 확인하고, 그리고 제대로 실행되면은 이 프로그램을 저장해서 우리가 현재 시점 말고 나중에 우리가 또 이 프로그램의 기능을 사용할 때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프로그램을 구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부분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아까 우리가 화면에서 살펴봤던 파이썬 프로그램이죠. 아이콘을 실행하면은 이런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프로그램 내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행되는 걸 살펴봤고요. 그리고 파이썬 프로그램 편집기를 사용해서 프로그램 편집을 했죠. 근데 프로그램이 좀 더 복잡해지면은 이것도 파이썬 프로그램이에요. 굉장히 좀 복잡해 보이죠. 근데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되면은 이런 종류 이상의 프로그램을 우리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한 목적은 하나하나 명령어가 아니라 여러 줄로 구성되어 있는 파이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프로그램 자체를 저장해서 실행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앞에 나왔던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프로그램을 편집하고 만들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파이썬 프로그램은 확장자가 py라는 확장자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아래 한글로 문서를 만들면은 .hwp라는 확장자가 자동으로 붙죠. 마찬가지로 파이썬 내 프로그램 편집기를 사용해서 파일을 저장하면은 확장자가 py라는 이름으로 확장자가 붙어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파이썬의 프로그램 사용하는 거는 여기 파일 메뉴 또는 에디터 메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메뉴 항목들은 우리가 워드프레스 사용할 때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한 번씩 해보면은 금방 익숙해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해서 요거는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파이썬 프로그램 편집 창이고요. 파이썬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행을 하면은 이제 파이썬의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파이썬 프로그램 편집할 때 사용하는 메뉴, 이런 메뉴들이 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작성한 프로그램을 저장할 때에 이렇게 저장을 할 수 있고요. 여기 있는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을 쫓아가면은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파이썬 쉘을 오픈해서 프로그램 편집기를 열어서 프로그램을 편집하고 저장해서 실행했을 때 나오는 결과까지를 차분하게 살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이썬의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첫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파이썬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문법적인 내용,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능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주 한 주 단계적으로 학습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